마음에 드니? 너도 언젠가 이걸 메고 모험하는 날이 올 거란다. 그럴까요? 근데 모험은 무서운걸요? 무서운 건 첫 발을 내디딜 때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무서워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펭귄대마왕입니다. 리코와 로드의 모험 리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아메시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메시오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캐릭터죠. 특히나 배틀에 대한 자존심 역시 강하고 이 부분이 안 좋게 묘사돼요.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자아고 주인공 리코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리코에게 붙여준 악당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인 걸로 봤을 때 자존감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자존심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아직 3화니까 이 부분은 그냥 추측 정도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저랑 같이 애니를 보면서 더 고민해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우아를 찾을 거야. 납치당한 나우아를 찾기로 결심한 리코. 단몽이 나와 냄새 기억하지? 각자 임무를 정하고 흩어집니다. 포켓몬 센터에 도착한 리코는 초보 트레이너가 자책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근데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나 때문에 다쳤어. 다 내 탓이야. 나를 보는 것 같아. 어떡하지? 나우아가 심하게 다쳤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리코는 저 초보자의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죠. 리코도 스스로를 자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책이 자아와 관계가 있거든요. 리코는 자기 자신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혐오적 정서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이런 인물에게 자책이란 안 그래도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더 무너뜨리는 요소예요. 이는 자아 형성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실제로 나우아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때문에 나우아가 고통받고 있다며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리코의 걱정과는 다르게 무탈하게 지내는 나우아인 거죠. 이제 리코의 걱정이 남들 눈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었는지 알겠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고통받는 나우아는 그냥 다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로 인해서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어버리지만 그건 현실이 아닌 그냥 다 상상일 뿐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아동용 애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코믹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코니아가 등장했으니까 여기도 깊게 이야기해볼게요. 코니아의 문제점은 역시 애착이죠. 너무 쉽게 나우아에 대한 애착이 형성됐어요. 근데 펭귄대마왕님, 애착이라는 게 뭔가요? 애착은 어린아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 등의 특별한 정서적 관계를 느끼는 것을 말해요. 아기와 부모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죠. 유아기 때는 부모와의 애착이 자연스레 형성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나이가 들매도 아이처럼 애착을 갈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애착의 대상이 꼭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어린 원숭이에게 인형을 주고 애착이 생기는지 실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결과 애착이 생겼어요. 사람의 경우도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인형에 애착이 깊게 생기기도 하고 이불이나 베개에 애착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어릴 때 무척 좋아하던 베개가 있었어요. 동물 인형처럼 생긴 베개였는데 아기 때부터 사용했었고 집에서 자주 그 베개를 들고 다녔었죠. 그런데 초등학생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어린이 베개를 들고 다니냐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지 라면서 그 베개를 버렸어요. 뭐 어쨌든 애착은 어릴 때는 쉽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초등학생만 돼도 이런 애착에서 벗어날 나이라는 거죠. 난 정말 바보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다니. 잠깐, 왜 이래? 안멍이다. 코니아는 안멍이에게 발각되고, 아미쇼님, 타깃 깍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제가 발각됐습니다. 리코 기다려. 내 말 들어. 제가 구해줘야 해요. 왜냐면 전 나우아의... 그래, 난 나우아의 트레이너야. 여기서 또 나오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만난 나우아.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여러분, 포켓몬에서 이 정도면 약한 편입니다. 초등학생식이나 됐는데 힘으로 문도 못 부수면 안 되죠. 나우아, 어서 여기서 나가자. 내 사랑하는 나우아를 몰래 데리고 도망치다니. 내 사랑 나우아, 이쪽으로 오렴. 맛있는 밥 잔뜩 줄게. 지금부터 너한테 밥도 먹여주고 같이 부비부비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 녀석 감히 내 순수한 사랑을 짓밟았겠다. 방금 만난 상대에게 혼자 애착을 느끼고 과몰입하다가 혼자 상처받는 행동은 어린이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행동일 거예요. 그만큼 조심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해서 코니아를 이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리코도 나우아와 서로 애착이 형성되면 좋겠지만 이 역시 과하면 안 되니까요. 특히나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건 요즘 세대 학생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SNS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모습은 온라인으로 너무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된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게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를 코니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처음 만난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니아의 애착은 더 나아간다면 분리불안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분리불안 장애는 애착의 대상과 떨어져 있을 때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아기랑 부모가 떨어지면 아기는 불안을 느끼죠. 당연하게도 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물론 코니아가 이런 수준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해진다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아메시오, 애착이 강한 코니아, 반면에 자존감이 낮고 애착이 없는 리코. 리코에게 부족한 것들이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요소죠. 그래서 일부러 악당의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나우아를 구출하고 성공적으로 도망쳤어요. 리코와 나우아는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네요. 제가 1화, 2화 리뷰에서는 분량상 설명하지 못했는데 태양을 향해 다가가는 이 연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꼭 다가가지 않더라도 태양을 활용한 연출은 앞으로도 핵심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렇다면 태양이 뜻하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나 많이 쓰이는 걸까요? 이 애니의 핵심이 왜 태양인 거죠? 제가 해석한 태양의 의미는 빛나는 미래예요. 힌트는 바로 애니메이션 1화의 시작을 알리는 모험가의 대사. 너희가 찾게 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이제 태양을 빛나는 미래라고 가정하고 해석해볼게요. 1화에서 리코와 나우아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죠. 상처 입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엇갈리면서 사고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고 용기를 내 다가갔어요. 결국에 둘은 고생 끝에 빛나는 미래를 발견하게 되죠.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노을이 예쁘니까 넣은 게 아니란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인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 둘은 파트너가 되고 그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이후에 나우아가 납치당하면서 리코와 헤어지지만 끝내 둘은 다시 파트너가 돼요. 이 장면만이 아니에요. 로드와 뜨아고의 만남에도 프리드와 피카츄의 만남에도 태양을 활용한 연출이 등장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리코로드 리뷰 시리즈에서는 태양을 빛나는 미래로 해석할 거예요.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오죠. 나우아, 너랑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 난 이미 포켓몬 트레이너란 거야. 무서운 건 첫 발을 내디딜 때뿐. 포켓몬과 함께라면 걱정할 거 없다. 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았어. 처음 한 걸음은 무서웠지만 나우아랑 함께라서 시작할 수 있었어. 알 것 같아.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난 리코와 나우아가 태양을 향해 다가가는 이 연출은 그냥 노을이 예쁘니까 라는 이유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자아를 찾게 되면서 친구와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있는 연출인 거죠. 리코와 로드의 모험은 이런 태양을 활용한 밝고 희망찬 연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연출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펜던트에 대해 알고 싶고 왜 그 사람들이 절 노리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저랑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정식으로 너를 도와줄게.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이고 뭐고. 우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그리고 펜던트의 수수께끼는 우리도 알고 싶고. 리코는 자의적으로 라이징 볼트 태클즈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사실 그동안 프리드는 리코의 엄마가 시켜서 리코를 지켜준 것뿐이거든요. 리코가 원해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리코가 스스로 라이징 볼트 태클즈를 원했고 라이징 볼트 태클즈도 리코를 도와 펜던트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죠. 우리의 목표는 할배하지만 리코의 집. 자, 출항이다. 이번 일을 의뢰한 리코의 어머님께 보디가드 비용을 받으러 가야지. 돈인지 모험인지 목적부터 제대로 정해. 돈이 없으면 모험도 할 수 없거든. 솔직하다. 여러분은 꿈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꿈을 쫓아 달리는 것과 돈을 쫓아 달리는 것 당연히 둘 다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꿈을 이루고 싶은데 돈을 못 벌고 있을 수 있고 돈이 급한데 꿈이 자꾸만 걸린다면 둘 모두를 할 수 없고 하나만 택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저라면 돈이 있다면 꿈을 쫓겠지만 돈이 없다면 돈을 쫓을 거예요. 돈도 없이 꿈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꿈이 아닌 돈에 매달리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리코는 실망한 듯 보이지만 밥을 굽는 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리코도 라면이나 케첩밥만 먹으면서 하루에 2끼로 일주일을 보내보면 그제야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꿈을 쫓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노력도 열정도 끈기도 필요하고 체력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괴로움도 겪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이 길이 맞나에 대한 의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돈을 쫓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노력도 열정도 끈기도 필요하고 체력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괴로움도 겪잖아요. 돈과 꿈은 둘이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돈을 계속 벌다 보면 돈의 유혹을 못 이기고 꿈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꿈과 돈 중에서 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둘 중에 어느 가치를 더 높게 칠지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대답도 전부 다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 없이는 꿈을 이루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이니까 내 꿈에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른이 돼서도 꿈을 이루라며 부모님이 계속 돈을 대줄까요? 아니죠. 내 꿈에 투자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프리드는 어른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야 하고요. 먹고 살 수 없다면 꿈도 이룰 수 없어요. 진짜로 모험을 떠난 거야? 리코 멋지다. 모험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으면 좋겠다. 찾을 수 있을 거야. 나우아랑 함께 있으니까. 엑소아이의 한 정면이 떠오르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은 뭘까 하고 가끔씩 생각하거든. 조금씩 낼 필요 없어. 천천히 발견하면 돼. 무엇보가 여러 가지 꿈을 찾아주겠다는데? 포켓몬이랑 같이 꿈을 찾는단 말이지.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분량상 어쩔 수 없이 빼버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리코는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죠? 이 무모함에 대한 해석도 준비했었지만 이미 영상 분량이 너무 길기도 하고 이건 이후로도 자주 언급되는 요소니까 나중에 다시 나오면 해석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줘도 그닥 고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든가 말든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잖아요. 야호!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엔 보물이 찾아오는 법.